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언가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 주신 평촌 신도시 호계동 목련 7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성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뷰 요청 주시면서 구독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편은 6, 7단지를 함께 다룰까 하다가 한 단지를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7단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6단지와 7단지의 평형별 대지 지분이 거의 같고 입지가 동일하므로 사업성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6단지 소유주분들도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7단지와 사업성 및 분담금이 거의 같다고 이해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분당에서 10개의 단지, 일산에서 3개의 단지, 그리고 3번 부천, 거기에 몇몇 추가 지역들은 앞으로도 재건축 사업성 리뷰를 할 계획이니 궁금하신 단지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단지명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신 단지로 최대한 선정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평촌 목련 7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가능한지 혹은 재건축이 불가능해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것이 더 나을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자력으로 진행할 때 다들 원하는 평형 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분담금은 얼마가 나올지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매물을 매수해야 하는지와 더불어 사업성 예측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벤트가 있죠. 1기 신도시 특별법, 통합재건축, 역세권 특별법의 수혜를 받는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템플릿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객노노 앱을 열어서 이 범계역 도보권에 위치하고 범계중학교와 평촌고등학교를 끼고 있는 이 아파트가 바로 평촌신도시 목련우성 7단지 아파트입니다. 기본 정보를 확인하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4-8번지, 종전세대수 466세대, 준공연도 1992년 9월, 용적률 204%. 이 정보를 템플릿에 기입하겠습니다. 주소, 준공연도, 종전세대수 입력했고요. 총 대지 면적은 디스코 앱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토지란에서 34,591제곱미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형 환산 시 1482평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통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값 280%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대지면적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값 280% 기입했고요. 이제 재건축 진행 시 평균 평형 33평형 기준 종후 세대수를 계산할 건데요. 재건축 진행을 위해서 통상 대지 기부 체납을 하며 시뮬레이션 할 때 저는 용적률 상한값 280% 기준 기부 체납 비율을 15%로 가정해서 계산하겠습니다. 1482평 곱하기 0.85를 하면 재건축을 위한 순수 대지 지분 8,909평이 남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용적률 280% 토지에서 33평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대략 토지 12.1평이 필요하고요. 8,909평 나누기 12.1평은 736세대입니다. 재건축 종전 466세대에서 평균 평형 33평형 기준 재건축 종후 736세대가 됩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사업성이 좋아 보이죠? 하지만 목련 7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중대형 평형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전 평형의 평균이 약 47평이기 때문에 평형별로 자세히 확인한 뒤에 실제로 사업성이 괜찮은 건지 평가를 해야 합니다. 대표 평형별 평형 배정 및 분담금 확인해 볼까요? 호객노노에서 평형 구성 봤을 때 37평과 47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평과 47평의 대지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기부 체납 15%를 가정하면 재건축을 위한 순수 대지 지분은 다음과 같고요. 용적률 280% 기준 각각 자력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보장된 최대 평형까지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합니다. 자력으로 재건축 진행 시 타이트한 1대1 재건축식으로 진행된다는 뜻이고요. 분담금 한번 알아볼까요? 종전 37평 기준 종후 37평 배정 시 분담금은 약 4억 원 예상합니다. 분담금을 낮추고자 33평으로 낮춰서 신청하면 분담금은 약 2억 5천만 원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종전 47평이 종후 47평 배정 시 분담금은 약 4억 5천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분담금이 부담돼서 종후 33평으로 낮춰서 배정 시 환급금 1억 원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재건축 사업성을 디테일하게 남들보다 먼저 계산할 수 있게 된다면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에 37평 7층을 10억 7천만 원에 매수하신 분의 경우는 이 매수 가격과 분담금을 더하면 신축 아파트 37평을 14억 7천만 원꼴로 미리 매수를 했다, 혹은 신축 아파트 33평을 13억 2천만 원꼴로 미리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평촌역 쪽에 2016년식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 33평 중층이 최근 12억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련 7단지 아파트 입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33평 시세를 보수적으로 14억 원 정도로 본다면, 그러니까 목련 7단지 신축 예상값을 14억 원으로 두면 앞에서 신축 33평을 13억 2천만 원으로 매수한 꼴이라고 했으니 재건축 완성 시 이 매물을 매수하신 분의 안전마진은 약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겠죠. 더 나아가 앞으로의 투자에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현재 목련 7단지 아파트의 37평 매물과 47평 매물을 낮은 가격 순으로 확인한 건데요. 37평의 최저 가격은 13억이고 2층입니다. 47평의 최저 가격은 14억 원이고 1층보다는 2층 매물이 더 좋아서 이 매물이 최저 가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층이 각각 2층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가격만 보고 판단을 하면 37평을 13억에 매수 시 예상 분담금 2억 5천만 원을 더하면 신축 33평을 15억 5천만 원 꼴로 매수를 한 셈이고요. 47평을 14억 원에 매수 시 예상 환급금 1억 원을 빼면 신축 33평을 13억 원 이하 꼴로 매수를 한 셈이 되겠죠. 그럼 현재 2024년 3월 기준 37평과 47평 중에 어떤 매물을 사야 할까요? 당연히 47평을 사야겠죠. 투자금도 큰 차이가 안 나고요. 47평이 37평에 비해 재건축 완성 시 안전마진이 최소 2억 5천만 원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성 계산을 디테일하게 할 줄 알면 재건축 완성으로 인한 아파트 단지 자체의 안전마진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이렇게 평형에 따라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더 넓혀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예를 들어 평촌 신도시 안에서도 어떤 단지를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또 1억 원 이상의 수익 차이가 발생하고요. 이렇게 사업성 계산을 통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수익 2, 3억 원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예상 분담금 값은 추진이 설립 후,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다다를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인데, 사업성 평가 스킬을 통해 추진이 설립 훨씬 이전에 이 값을 알고 있는 소수는 미리 선진입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방법을 알면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확정 수익 2, 3억 원이라는 건 얻을 수 없겠죠. 결국 이 사업성 계산을 통해 현재 시점 동일 투자금으로 제일 수익성이 높은 매물을 다음 두 가지 스텝을 통해 찾는다면, 즉 첫 번째, 단지끼리의 사업성 평가 비교로 사업성 가장 좋은 아파트 단지를 찾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촌 내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를 고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지 내에서 매물별 평형별 사업성 평가를 통해 가장 사업성 좋은 매물 고르기. 방금 보신 것처럼 37평과 47평 매물을 비교해 가장 좋은 매물을 고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스텝을 통해 보통의 매물 대비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게 가능해집니다. 결국 사업성 평가, 분담금 예측 방법을 아는 것이 재건축 투자 수익과 직결되고요. 제가 재건축 사업성 리뷰 컨텐츠로 사업성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성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전수해달라는 요청이 종종 와서 현재 사업성 계산하는 방법 전수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수강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분석해서 투자하고 계십니다. 위 강의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 링크 남겨놓았으니 메일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지금까지 정리하면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재건축도 가능하며 대신 타이트한 1:1 재건축식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주들이 분담금이 부담돼서
평형 신청을 낮추는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은 좀 더 늘어나겠죠. 추가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 통합재건축, 역세권 특별법을 보면 이 중에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좀 더 받아오는 대신 대지 기부 체납을 추가로 해야 하고, 이때 제가 예상하는 분담금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37평이 종후 37평 배정 시 자력으로 재건축 진행했을 때 분담금이 약 4억 원이었던 것이 특별법 통합재건축을 통해서 분담금 5천만 원 이하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다음으로 종전 47평이 종후 47평 배정 시 자력으로 재건축 진행했을 때 분담금이 약 4억 5천만 원이었던 것이 특별법 통합재건축을 통해서 환급금 3천만 원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정리하면 자력 재건축 타이트하게 가능은 한데 특별법 통합 재건축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그래서 처음에는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얘기가 많다가 결국에는 재건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더 나아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 통합 재건축, 역세권 특별법 중에 선정되기 위해서 아파트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지가 결국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선도지구로 선정이 돼서 혜택을 받게 될 단지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영상을 오른쪽 위에 올려드릴 테니 꼭 보시고 전략을 잘 수립해서 선도지구에 응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평촌 목련 7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성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평촌은 자력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1대1 재건축이 가능한 평촌 목련 7단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련 6단지 아파트의 사업성 리뷰도 목련 7단지와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단지 중에 한 단지를 선정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